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목요일 저녁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 도중 같이 일하는 직원 한 분이 업체에서 디자인 수정을 요청했다며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이사님이 갑자기 팀 전체 회의를 잡으시더니 디자이너 3명이 있던 단체톡 메신저 복사본을 보여주며 저희 디자이너끼리 이야기했던 개인적인 일, 업무적인 일, 상사 욕, 직원들 욕 등을 문제 삼아 당일 퇴사 처리를 했습니다. 징계 해고로요. 금요일 당일 3시에 디자이너 3명 다 짐을 정리하고 나가라고 하시기에 나왔습니다. 심할서를 작성하고 가라고 하셨는데 너무 갑작스러워 작성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해고 통보는 메일로 받았습니다. 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직원이 제 컴퓨터를 들어가서 메신저가 열려있어 몰래 훔쳐보고 그 단체톡 내용 전체를 저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때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이사님이 저희 개개인을 고소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런 상황들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단체톡 내용을 복사해서 이사에게 전달해준 직원분이 좀 잘못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최 변호사님? 예, 지금 그 단체방 메신저 같은 경우에 이제 들여다보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기회를 엿봐서 네. 이제 들여다본 걸로 보여요, 몰래. 네. 이제 근데 이렇게 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의 제49조를 보면 이제 누구든지 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될 소지가 크고 여기에 해당된다라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자, 단체톡 등을 통해 누군가를 험담하는 행위,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명예에 관한 죄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뭐 이런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건이 공연성입니다. 예. 공연성이 게 뭐냐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해서.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뭐 대법원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태도라고 이제 학계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그러니까 한 명한테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를 할 가능성이 있다. 전파 가능성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은 이 공연성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런 어떤 뭐 스튜디오도 굉장히 공개된 장소인데 이런 네. 데서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최 변호사님이랑 저랑 화장실 가가지고 네. 같이 한 얘기도 둘이서 한 얘기도 최 변호사님이 뭔가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네. 공연성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태도인데 그래서 이제 단체톡을 통해서 누군가를 험담하는 행위도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론에 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예. 대법원에서 최근에 이 군대 선후배 4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네. 그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서 이제 피고인들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명예훼손죄로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이제 한 공연성의 인정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들에게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카카오톡방에서 이제 군대 선후배끼리 4명이서 이제 상관을 뭐 욕하고 네. 뭐 허위사실 명예훼손하는 행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판례도 있군요. 네. 자, 그런데 사실 어디 가나 상사 욕하는 직원들은 꼭 있습니다.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해고까지 당해야 되는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근로기준법에 보면 예. 아무렇게나 이제 아무 때나 이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네, 이제 정당한 이유라고 여기서 하는 거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요 사연을 보면은 그 어느 정도 뭐 이제 험담인지 그런 내용이 잘 안 드러나서 그 정당한 이유가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예. 만약 그 험담의 내용이 이제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그 개인의 인격을 너무 네. 침해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그 허위 사실로 인해서 회사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정당한 이유에 해당될 여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뭐 그런 것들에서 또 사규로 마련되어 있는 규칙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거에 따라서 먼저 처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일로 또 해고 통지를 받으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은 뭐 그거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예. 이제 뭐 이게 좀 오해 소지가 있어서 네. 뭐 절차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저희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일에 뭐 메일로 한 게 하고. 문제가 아니라 예. 뭐 나름 뭐 회사니까 인사처리 규칙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취업 규칙에도 뭐 징계에 관한 뭐 그런 절차가 있을 건데 예.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 질문에 대답을 드리자면 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는 거는 네. 사실 근로기준법은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서면은 사실 뭐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뭐 전자문서라는 게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당연히 뭐 종이문서를 예정하고 제정된 것이 맞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최근에 이제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 파일이죠. 결국에는 이 파일 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가 없고 네. 저장과 네. 보관에 있어서도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메일에 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이메일로 하는 해고 통지도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앞에 설명을 드린 거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메일 해고 통지가 효력이 뭐 있을 수 있지만 이 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기본적으로 그 이 상황 이전에 자체가 잘못된 예,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 앞서 계속 강조를 해주셨지만 당일에 해고가 되고 당일에 짐을 싸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자, 법정 규정상 해고 등 아까 뭐 며칠 전에 알려둬야 된다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최 변호사님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예,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사용자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했을 때는 이제 30일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일단 회사 측과도 잘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